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경제학사 타마노의 방랑 1984년판 319페이지 4번의 케인즈론을 발전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케인즈론, 특히 1936년에 발판된 일반이론은 경제학의 주를 크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케인즈 혁명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이론 추론 후의 수용 과정과 케인즈 이론의 해석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 논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각각의 시기는 다음 두 개의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케인즈의 일반이론 전체의 평가를 둘러싼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케인즈의 책의 기계의 부분에 관한 문제이니 그것을 통한 케인즈 경제학의 발전 과정이다. 우선 첫째부터 검토해보자. 일반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방법에는 시기에 따라서 그의 특성이 있는 차이를 발견한다. 그 시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제1기, 요람기. 케인즈 자신도 부분적으로 첨가하면서 기존 학파와의 논쟁을 거쳐서 재차 케인즈 이론이 용인되어 가던 시기, 일반 이론 관련부터 1947년경까지 제2기, 보급기 내지 발전기. 케인즈 경제학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던 1948년부터 56년까지의 시기이다. 케인즈하는 시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3번 정체기. 신고전파 총합이라는 이름 아래 일반 이론에 이미 읽혀지지 않은 고정이 되어버린 1957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이다. 포스트 케인지안의 시기라고도 부를 수 있다. 4번에 새로운 해석의 시기. 이제까지의 케인즈 해석과 달리 불균형 이론의 입장에서 케인즈 경제학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상과 같은데 여기까지는 제1기 및 제2기를 간단히 보아두기로 하죠. 양가를 1번에 제1기 일반 이론 가령부터 1947년경까지 요람기. 일반 이론은 케인즈의 성격을 반영하여 극히 논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14장 이자율에 관한 고정파 이론이나 제19장 도로 320페이지 피고 교수의 실험이론의 대화를 참조. 당초 기존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헤로트에 의하면 일반 이론에 대한 기초경제학자의 심리상황은 현재를 결정할 위해서의 기대에 주로서 유동성 손에 관한 세련된 분석 등의 의의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제까지의 경제 분석을 뒤집어풀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은 당시 피고, 쉼페터, 나이트, 한센 등의 평론을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면 피고는 화폐, 임금의 인하가 미치는 고용분배 효과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임금 논쟁이다. 나이트는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케인즈의 공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일반 이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다른 쪽에 있었다. 그 가장 초기의 것은 케인즈의 제자인 A.P. 러너 및 W.B. 웨더웨이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케인즈파의 J.R. 힉스의 논문 케인즈와 고전파 제어본이다. 이것은 일반 이론의 논리 체계를 화폐 시장 및 재화 시장의 일반 균형에 의한 소득 및 이자율의 동시적 결정 메커니즘으로 정식화한 것이고
LMIS 이론으로서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케인지안, 포스트 케인지안을 통해 케인즈 이해의 중심적인 존재로 된 것이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반 이론에 대한 찬론은 가지각색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한 논쟁의 과정에서 케인즈 지지파가 승리를 거두고 여기에 일반 이론의 경제학 가운데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게 이른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1949년에 쓰여진 피고의 다음 구절이다. 그의 분석에 우리들이 일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분석에 의해 우리 자신의 사고방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입장에 서 있던가를 정확하게 생각해내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 양가 일본의 제2기 1948년경부터 56년경까지 보급 내지는 발전기 이 시기의 어떤 인면은 모든 경제학자가 케인즈적이었다고 해도 좋을 시기였다. 일반 이론의 핵심에 대한 이해는 이미 말한 힉스의 LMIS 이론을 기초로 전개한 대로이다. 예를 들면 L.R. 클라인은 제1과 제2기를 구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그의 케인즈 혁명 가운데 같은 식의 전식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중에서 321페이지 투자 및 저축의 이자의 탄력성을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상정하면서 그 이론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F. 모딜리아니는 1944년 이코노메트리카지의 기구한 논문에서 X와 거의 같은 모델을 이용하여 이론을 하고 있다. F. 모딜리아니 유동성 선호와 이자 및 화폐 이론 이러한 방법으로 LMIS 분석이 국민소득 분석의 주류가 되고 거시경제학에 관한 교과서들도 이 형식으로 쓰여지도록 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같은 상황이다. 다음은 이 시기에서 케인즈 혁명의 혁명적 의의는 어떤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보아두자.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나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비함수 내지 순수이론에 대한 혁명적 의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클라인은 순수이론 내지 요수요 결정이론이 케인즈적인 저축투자 이론이다. 화폐방정식은 새로운 경제학과 옛날 경제학과의 상위를 보여주는 이외에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입장의 사무엘스, 한센, 해리스 데일라드 등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다. 한편 케인즈 혁명의 본질을 유동성 선호서를 두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면 모딜리아니, 헤로트, 딜린, 존슨 등이 그러하다. 이상 이 시기에 있어서는 케인즈 이론에 대한 평가를 보았지만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케인즈 책의 개개의 도구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행해진 사실 및 경제정책 면에서 재정정책 중시의 사상 그리고 경제학의 모든 분야의 케인즈 이론을 진출한 것이다. 각각을 간단히 보기로 한다. 우선 케인즈 책이 개개 도구의 상세한 검토에 관한 서이지만 그 최대의 것은 소비함수 논쟁인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 경제의 소비에 관한 통계의 검토 결과 소비에는 당시 순환적인 변동 및 장기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판명되고 케인즈의 소비함수를 실증과 합치하는 이론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상대소득가설, 주젠베리, 유동자산가설, 토빈, 항상소득가설 등이 출현한 것이다. 게다가 승수이론의 상세한 검토가 행해진다. 예를 들어 단순승수와 복합승수, 수평승수, 수직승수 또한 우역승수 등이 정비되었다. 다음에 경제정책 면에서의 재정정책 중시 사상에 관해서인데 이 시기는 322페이지 금융정책의 유효성에 극히 강한 의문이 제기된 시기이고 유동성 함정,
화폐수의 이자 무한 탄력성과 투자이자 탄력성이 면밀히 주장된다. 따라서 이율수요 정책은 재정 정책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A. 레온 후브드, 케인지안의 경제학과 케인즈의 경제학, 최후 케인즈 이론이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계량 경제 핵에서의 경기 예측 모델 거의 모두가 케인즈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충분할 것이다. 클라이는 골드버거 모델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상에서 일반 이론 이후 제2계 이르기까지 개관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해두고 싶다. 그것은 제3기에서의 케인즈 경제학의 상황에 관해서이다. 신고종파 경제 성장론과 일반 금융론이 함께 최소한도 분야가 되고 일반 이론 내지는 케인즈 이론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저하되고 말았다고 해도 그것은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 이론은 물론이고 제1기, 제2기에 있었던 논쟁의 내용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클라우어와 레이언호프트의 불균형 이론적인 관점에서 케인즈 해석은 경제학의 새로운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역시 의의를 가지는 일반 이론을 대중 앞에서 재등장시켰다는 의미에서 그들에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지금 본 게 케인즈 이론의 발전이고요. 제가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해놓고 다음 거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